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어야 돼요. 그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뭘 해볼까? 나중에 초강력 메가시티를 가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든지. 대전 세종시는 청주시 정도나 천안시 정도를 참여시키고 싶지 나머지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는 관심이 없어요. 중소도시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장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정책 제스처에 불과해요. 진짜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수도권 대항마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뜬다입니다. 야, 이게 말만 들었을 때는요. 일단 국밥 같은 데도 특자 하나 들어가면 일단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게 지금 특자가 들어가서 엄청 이게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합동 추진단이 꾸려져 가지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사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 부분인교는 민선 7기 때에 메가시티 관련해서 초강력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거기에서 단초가 됐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합동 추진단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에 지방의회 의결도 받고 행안부 승인까지 받는 그 과정을 진행하는 그 단계로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충청권 특별지자체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은 약간 뒤로 좀 밀어놓고 일단 지금 첫 발을 떼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그 추진단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먼저 나왔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업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합한 그 자치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광역 경제권의 형성이라든가 광역 도시권의 형성이라든가 또는 뭐 교통망의 형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단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뭘 해볼까? 이게 추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명료한 편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면은 진 교수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걸쳐서는 사실은 2021년, 22년 거쳐서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략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인 경우는 4개 시도가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나중에 초강력 메가시티를 가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든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초강력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4개 시도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강력 연계 협력 사업이라기보다는 4개 시도의 아주 전략 사업을 국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정한 사업을 거기에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 느낀 거는 이 부분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여하튼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예, 있지만 예, 예. 지금에서라도 하나씩 채워가고 예, 예.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왜 특별 지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이 부울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예.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되다 보니까 비수도권인 교회는 여러 가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 국가의 어떤 특별법에서도 근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 이번에 개정된 예. 거기에서도 예.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기본법에서도 초강력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포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국정과제에서도 이 초강력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충청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박사님. 최 박사님께서 예, 예. 이제 법이라든가 정부의 그 입장에서 명료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은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조 원가가 싸지죠.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수도권이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됐어요. 근데 지방의 도시들은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예. 그 자치단체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지자체라고 해서 충청권을 만약에 한 대 묶는다고 네, 한다고 묶어서 하면 경쟁력이 말하자면- 높아질 수 있다. 예,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서울에 4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죠. 대학도 서울로 가고 뭐 예. 등등. 마찬가지로 민간 그 시장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가 등장하듯이 행정에 있어서도 지방 도시들이 자족적인 생존을 하려면 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즉 인구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아하. 지금의 자그마한 도시가 있어가지고는 자족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예. 묶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묶어놓기 위해서 지역 간의 그 연계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강력교통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예. 단일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네요. 아마 교통망도 교통망이지만은 네. 산업 부분, 초강력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예. 문화 관광, 예. 환경 이런 부분인 교회는 연계 협력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죠. 아하.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그 갈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특별지자체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지고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닐 텐데 그 뭐 나오는 내용 보니까 사무소 위치라든지 뭐 특별지자체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높은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점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어떤 부분들이 관건이 되는 겁니까? 역점적으로 챙기기보다는 예. 4개 시도가 공동 협력해서 좀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아마 이제- 같을 것 예.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하는 그 요소가 크게 예. 이제 사무소의 위치, 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기관 구성에 대한 부분, 예.
이 가장 좀 핵심적인 그 이유고요. 그리고 간장 사무를 뭐를 할 건지 아하.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은 것 같아요. 4개 시도에서 생각해 볼 때 다들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충청권보다 먼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거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예. 왜 깨졌겠습니까? 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깨졌겠죠. 안 맞았죠? 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예. 광역시의 입장과 도의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묶어놨지만 예. 부산, 울산이라는 광역시하고 경상남도라는 이 그 큰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입장이 분명히 달라요. 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예. 이 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있어서 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광역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면 상대방도 광역자치단체여야 돼요. 아, 파트너. 예, 예. 그래서 세종시나 대전시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하자면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의 도지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사실은 이 광역 대도시권 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까 광역도시권이라는 것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네네. 이 말하자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묶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보다는 사실은 대전시하고 세종시 다음에는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가 묶여야 돼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특별지방자치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광역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과 기초시장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 얘기를 하면 꼭 급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광역 자치단체끼리 하고 아하. 기초끼리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광역교통망 형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충북도지사가 나가지 청주시장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종시하고 어떤 협의를 할 때 세종시장은 나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북도지사랑 얘기하겠다라고 아하. 하지만 충북도지사는 청주시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충청북도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 항상 청주시가 생각하는 일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부울경이 깨진 것도 사실은 부산, 울산 사이에 있는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 있잖아요. 양산이 뭐 이런 그렇죠. 그쪽을 사실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경상남도는 거기서 빠지든지 경상남도가 거기 들어가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지사나 충청남도지사가 우리의 전통적인 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자리에 또는 실제적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 항상 청주시장이나 천안시장, 아산시장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모든 것을 우리 급 받는 사람끼리 해결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추진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은 예. 특별법상 구성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도지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장 사무라든지 예. 인력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 사무소의 위치도 그렇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단체장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지방 의원들의 그 구성을 예.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4개 시도 간의 그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4개 시도가 균등하러 가가지고 4개 시도가 통일하게 의원수를 했을 때는 과연 충남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30만의 세종시 시민하고 200만이 넘는 충남도민하고의 그 의원수를 동등하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충남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균등할 플러스 인구할 플러스 보정 인원까지 주어져야 되는 그런 그 관계도 있고
그는 이제 의원 구성에서가 이제 가장 문제고 간장 사무인 경우에서도 과연 우리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간장 사무를 어떤 기능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관장사무라는 게 자치법상의 특정한 목적이에요. 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이 얘기가 만들고자 하는 나오네요. 특정한 목적인데 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특정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부터 관장사무를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자, 그러면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의 입장과 예. 대전 세종의 입장은 명확하게 다른 게 뭐냐면 대전 세종시는요.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인접 광역시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전 세종시는 청주시 정도나 천안시 정도를 참여시키고 싶지 나머지 충청남도나 아하. 충청북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도지사들은 우리는 같이 들어가야 아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벌써 그거에서 추구하는 관장사무, 아하. 추구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간장 사무라든지 기타 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 초강력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도 초강력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예. 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천안, 아산, 청주에서 기초 단위에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공동연계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강력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예. 문제는 예. 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라든지 아주 생활하기 좀 편리한데 문제는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예. 과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에 중소도시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낙후돼 가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됐을 때에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또 연계 협력하기도 어렵고 그렇겠죠. 출범하려고 그러면 대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간장해가지고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아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출범하자라는 그 취지로 아마 좀 반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부울경이 왜 저 중간에 그렇게 중도에 못하게 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을 저희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시죠. 부울경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추진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개별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무는 부산이 맞고 또 경남이 맞고 울산이 맞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생 협력단을 합동 추진단으로 성격해서 세종시의 그 한시 기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시군요. 합니다. 사실은 아까 최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공통의 목적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광역교통망의 구축이에요. 광역교통망.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충남, 충북이 참여했다고 해서 저 태안이라든가 제천단행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 대전, 세종, 청주, 아산을 묶는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야 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논다 이게요. 서울로 안 빠져나가고. 하면 지금 광역철도 청주 뭐 지하도 뭐 지나가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그래서 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안을 보면 대전, 세종을 위한 광역교통망이지
나머지 지역은 청주나 관계없어요. 아산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통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산은 뭐 서울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청주가 대전, 세종과 뭉치는 광역교통망이 되려면 예. 말 그대로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런데 그렇죠. 기존의 안을 보면 대전에서 즉 유성에서 출발해서 세종을 거쳐서 오송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충북선 통해서 예, 오군장 충북공항 가잖아요. 예. 청주공항 가잖아요. 그렇죠. 청주시는 아무런 교통망이 없어요. 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 지역 주민들이 그 광역교통망을 재검토해라고 막 데모도 했고 그렇군요. 그것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해서 그러면 도시 통과. 광역교통망을 도심 통과를 해주겠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했잖아요. 아하,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이 메가시티라는 말을 붙이던 아니면 특별자치단체를 운영하던 간에 이 특정한 목적 중에서 광역교통망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나머지 경제권의 문제, 생활권의 문제, 문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잘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앞서 두 분 말씀 중에 광역교통망이라는 언급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예, 단초가 될 수도 있네. 저희가 예. 작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예. AHP를 해가지고 예. 했을 때도 크게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4개로 분류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가장 우선순위로 나온 게 강역교통 쪽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부분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예.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이 바로 청주시 도심 통과하는 강역철도망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권 예, 충청권 광역철도. 예. 그런 부분으로 단초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하고 뭐 지하철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큰 사업에 대한 이게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많이 이해가 광역철도가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아까 말한 대로 생활권이 묶이고 그로 인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세 개의 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했고 예.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걸 대통령이 해결해 줬어요. 예. 물론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아하.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충청권에서는 특히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는 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줬으면 예. 받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른 잡아요. 네, 얼른 잡아야지.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시 또 뭘 적자 문제 얘기를 아. 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 예. 왜 그걸 그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도 다 적자예요. 그러면 예, 그걸 예, 만들기 위해서는 예. 정부에서 줬죠. 예. 근데 예타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년 뭐 8, 9월 뭐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년 4월에 총선 끝나요. 끝나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딴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총선 끝나고 나면 총선을 이기면 이긴 대로 마음이 바뀔 거고 지면 진 대로 화가 나서 안 될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뭘로 가야 됩니까? 예타 면제. 그걸 가야죠. 아, 결국은 알겠습니다. 얘기를 충청권이 그걸 그걸 해달라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세종시의 한시 기구로 합동 추진단이 꾸려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데 예.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똑같이 이렇게 뭐 돈도 내고 사람도 해가지고 39명의 공무원이 뭐 운영을 하고 있던데 참여하고 있는 주민 참여단도 있다고 그래요. 예. 4개 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 참여단입니까? 예, 어떤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박사님도 그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아, 별개고.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 합동 추진단인 교회는 행정기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세종시 한시 기구로서 올 연말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주민 이 추진단인 경우에는 예. 현재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 형성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 시도의 주민들을 좀 대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 그분들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감대를 좀 지역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4개 시도의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오늘 방송을 하는데 정치행정학과 교수님하고 행정학 박사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행정학을 전공을 했으니 망정이지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간신히 방송을 이어갔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4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뭘 할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우리 광역교통망을 구성할 건지 예. 어디다가 어디다? 말하자면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해서 모여야지. 그냥 우리 4개가 충청도니까 우연히 예. 그냥 만나서 지금부터 뭘 할지 한번 해보자. 아하. 별 의미 없어요. 아. 정치적 제스처 이상도 아닙니다. 어.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모이면요 부울경보다 더 실패할 확률이 더 커요. 오. 부산, 울산에 있죠. 거기보다 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혹시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예. 그들의 생각 중에는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죠.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 한 말씀은 세게 가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달리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같다. 단체장인 경우에서도 진짜로 지역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예. 기존에 있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연계 협력해서 진짜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그게 실현된다 그러면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는 그 이유는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된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지 말자라고 아마 합동 추진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나름대로의 작지만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자, 알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과연 충청권 모든 주민들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톡 한판!